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소설, 고전소설, 그 허생전을 통해서 소설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봤고, 그 전에는 이제 현대시를 통해서 또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나는 이제 익숙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익숙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기 위해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61쪽 시조에서 지금 지조와 충절과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시조라고 하니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가 활성화돼야 되느냐? 고전시가 5주제가 활성화되어야겠죠. 그거를 딱 작품을 읽었을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시킬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잘 보고 있다, 시조를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래, 이나야, 고전시가 5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야? 유교적 이념. 그러면 도윤아, 유교적 이념을 3글자로 표현하면 뭐야? 그렇지.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제 물어봤을 때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맞아, 고전시가 5주제가 이렇게 됐었지. 그 중에서 이 시조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5가지 주제의식 주제의식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면화가 된 거야. 그냥 내 설명을 듣고 맞아 그랬어 하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은아, 두 번째 주제의식은 뭐예요? 첫 번째 주제의식이 유교적. 이 5가지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내년 문학을, 고전 작품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5가지를 정해놓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것이 시조의 주제의식, 그 다음에 향유 계층이 확장되는 양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편하게 우리가 문학사를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번째 주제의식까지가 바로 양반의 주제의식이었어. 첫 번째 유교적 이념 충효절,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웃어주세요. 웃어줘야지. 모를 때는 웃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자연친화였죠. 두 번째는 자연친화야. 외우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는 고전 시가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의식을 보이는 것이 자연친화이긴 하거든. 그럴 때입니다. 이제 자연친화는 걸 확인했어. 그럼 효진아, 자연친화면 뭐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뭐까지도 따져야 돼? 그렇지.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반들의 주제의식이었던 거고, 시조의 향유층, 시조의 주제의식을 넓혔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녀들입니다. 그래서 기녀시조와 관련해서 이제 주제의식, 민수, 세 번째 사랑과 이별. 그래서 이제 4번하고 5번은 이제 평민들도 시조를 창작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나타난 이제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가연아. 삶의 애환. 애환이라고 해서 애자는 슬플 애자인 거고, 환자가 이제 기쁠 환자여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애환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생활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삶의 애환. 그 다음에 5번째가 지원아. 5번째가 사회비판. 근데 이때 사회비판은 조선시대니까 이거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건 이제 혁명인 거지. 그럼 사회비판은 뭐냐면 지금의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사회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조정에 간신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고전 시간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몇 가지, 정말 몇 가지야.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 거에 한 1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 100분의 1이 뭐야? 1000분의 1도 안 될걸? 무슨 말이냐면 1000분의 1? 그렇지. 1000분의 1은 너무했네. 100분의 1 정도. 보통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뭐 EBS 단어랑 워드마스터랑 이렇게 하면 한 4000개 정도 외우는 것 같던데, 그것보다 더 외우나? 지금 일주일에 몇 개씩 외우지, 영어 단어? 그래, 뭐 많이들 외우고 있겠지? 뭐 하루에 열 몇 개씩? 뭐 우리 집 꼬맹이도 보니까는 한 20, 30개씩 외우는 것 같던데. 뭐, 그렇다고 하면 고전 시가에 자주 나오는 거는 끼케야 3, 40개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해했다 넘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날 한번 다 외워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가, 그리고 선택지에 나오는 시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본문을 바로 볼게요. 이제 필요한 설명들은 거기에 있는 것 좀 읽어보는 걸로 하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한하노라야, 한하노라. 거기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이때 쓰는 한은 타타다의 뜻입니다. 타타다. 한탄하다, 타타다의 한인데, 여기에서 쓰이는 표현은 타타다의 뜻이야. 그러면 이제를 타탄다가 됐으니, 이제는 화자에게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네, 부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요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밑에 주제가 보이는 어이 나오죠? 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요 이제라는 인물은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원래는 긍정적 인물이거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노라는, 거기다가 밑줄 칩니다. 전통적으로 지조의 대명사로 알려진 백의와 숙제야. 그러니까 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백의와 숙제는 존경의 대상인 거야. 따라야 하는 모범인 거라고.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으로서. 왜 그런 거냐면, 두 번째 줄 끝입니다. 백의 숙제는 주나라의 녹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녹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을 말하는 거야, 월급. 이 백의와 숙제가 이제 뛰어난 인물들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주나라의 어떤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임금 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이제 얘네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덕망도 높다 보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설득을 하여, 야, 같이 일하자. 싫어. 그래서 얘네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수양산이라는 산입니다. 이제 그 왕이 빡친 거지. 너네 이래도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산에다가 불을 질러. 결국 요 백의와 숙제는 산에 있는 다른 것들과 함께 불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명절이 생긴 거냐면, 너네 한식이라는 명절 알아? 아, 네. 음력 4월 5일? 불 써서 요리 안 하는 게. 맞아요. 한식이 찬 음식 문과. 그 한식이라는 명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한자로 찰 한자에다가 이제 먹을 식자를 써서 찬 음식 먹는 날이 이제 한식이거든. 이게 그것 때문에. 네. 한식이라는 명절이 생긴. 그러니까 이 백의 숙제가 엄청난 인물이었던 거지. 명절이 생길 것만큼. 그런데 그런 인물을 지금 여기서의 화자가 뭐하고 있냐면 비판하고 있다. 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흔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아니지, 반대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자기의 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는. 그래서 요거는 부정적 표현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보통 이제 지적할 때는 자기가
도덕적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지적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의 화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야.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인 이제 백의와 숙제를 까고 있는 거지. 성산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단종 들어봤어? 네. 그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단종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건데 삼촌인 세조가 그 왕위를 계승한단 말이지. 그러면 단종을 폐위하고 단종을 이제 죽여. 성상 그래서 이제 사육신, 뭐 생육신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단종을 따르는 무리들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자신의 행동과 신념과 철학이 백의숙제에 버금간다. 아니, 그 이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사실 이 작품은 어려운 작품이야. 왜냐? 배경 지식이 필요해. 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이재라는 사람을 알아야 이외에 이 작품이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전 문학은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 2학년이 돼서도 3학년이 돼서도 내가 문학을 잘 모르겠다. 특히 고전 시가가 어렵다 한다면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해둔 거지. 그래, 듣긴 들었으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전 문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보잖아.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고전에서 많이 틀려. 그러니까 많이 틀린다는 게 막 우수도 틀린다가 아니야. 최소한 2등급 이상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 화작이랑 문법, 문법은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문법 빼고 화작만 놓고 본다면 화작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돼.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하나 정도입니다. 그래야 2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어. 문학에서 2개 이상 틀리면 2등급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두 개 틀리는 곳이 바로 고전시가라는 거야. 고전시가. 수능에서 고전시가는 어떤 게 어렵냐? 해석을 요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지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을 문제화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다 봐왔던 표현들이거든. 아, 내가 수업을 들어서 이해했어. 아, 맞아. 이 표현 이거 이런 뜻인 거지. 그렇게 뵀어.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질 않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틀리더라고. 다시 이제 하나다 이런 말들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두 번째 줄이에요. 줄여 죽을 줄들, 이때 말하는 이제 줄이다는 것은 굶주리다 이 뜻이야. 줄여 죽을 줄들, 채미. 채자가 그 채소할 때 쓰는, 채집할 때 쓰는 그 채자입니다. 그러니까 채미는 산나물 캐먹는 걸 말해요. 채미도 하는 것인가. 다시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의와 숙제를 탓하는데 왜 탓하느냐? 야, 가서 너네 죽을 거였으면 굶주려 죽을 거였으면 얘네 이제 불타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산속에서 이제 연명했던 거야. 그거를 지적하는 거거든. 야, 너네 산나물이라도 캐먹는 거 아니야? 야, 굶주려 죽을 거면 그거 왜 캐먹어? 캐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바로 두 번째 뜰의 뜻입니다. 채미도 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해. 첫 번째는 이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절대로 자신의 재산을 가늠하지 않아. 왜 가늠하지 않냐? 자기 땅에서 나는 건 다 자기 거야. 양반들의 재산도 자기 게 될 수 있는 거지. 백성들의 재산도 자기 거야. 그러니 굳이 자기 재산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수양산이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그 주나라 임금의 땅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것도 누구의 것이냐면 얘네들이 실어서 갔던 그 왕의 것인 거야. 그런데 그걸 캐먹고 있어? 이런 지조 없는 놈들이라고 지금 화자가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푸성기, 채소인들 그 누구의 땅에서 난 것이냐. 그럼 그 누구가 바로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그 부정적 왕이 되는 거지.
기록에 푸세의 것인들 그 누구의 땅에서 났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제도 알아야 되지. 땅에서 난 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 저 밑에 보시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서 나오죠. 거기다가도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걸 말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 이제 중의적인 게 바로 성산문이라는 인물, 작가와 관련되면 수양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거든. 왜냐면 이 세조가 왕이 되기 전에 명칭이 수양대군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양대군 하면은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 스타가 된 이정재. 너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정재가 수양대군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왕이 될 상인가. 그게 이제 이정재가 한 대사야.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보고 이정재가 이제 주인공이었으니까 이제 해외 팬들이 얘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나 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이정재의 모습은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고 그러거든.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이들 놀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산문이라는 이 작가와 관련지어서 봤을 때 수양을 수양대군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여기 우리 밑에 그 주제가 보이는 어휘에서 읽었던 것처럼 실제의 지명입니다. 수양산이라는. 그래서 중의적. 넘어갑니다. 62쪽이에요. 여기는 어렵지 않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산의 제1봉에 낙낙장송 거기 있는 한자 중에서 송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시조에 송 나왔어. 그러면 지조와 절개가 되는 거죠. 매난국죽송. 그래서 알고 있으면 많이 편해. 계속 소나무가 되어서 백설이 만곤곤할 때 이런 거 이제 외워야 돼. 만곤곤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자도 다 따로따로 기억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거기에 만자는 가득할 만자예요. 그 다음에 건은 하늘 건자입니다. 그리고 곤은 땅 곤자야. 그래서 건곤하면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야. 그래서 만건건,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독야청청, 독자는 이제 홀로 독자인데 뭐 그건 모르더라도 청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풀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청하고 소나무를 연결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그럼 흰색의 눈하고 푸른색의 소나무가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의지 혹은 신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제 소나무가 긍정적인 게 됐어. 청색도 이제 긍정적 이미지가 됐어. 그럼 여기에서의 백색은 부정적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것도 성산문이야. 그럼 앞에서의 작품과 관련 지어 본다면 요 백설하고 관련된 무리들이 바로 어떤 무리들이라 볼 수 있겠어? 당시에 이제 역사적 혹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 지어 본다면 백설은 그렇지. 수양대군의 일파들,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봐봐. 이거를 통해서 백설은 수양대군 일파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처음 보는 작품에 적용했던 방법으로 접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 의미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습하는 것들을 한 번씩도 좀 적용을 해봐. 그렇게 하면서 의미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박평년 엮어읽기 있죠? 그거 볼게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 이 몸이 죽어가서 읽었던 방식하고 비슷하게 접근해 보면 여기에서 긍정적 대상하고 부정적 대상을 나눠볼 수 있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같이 읽어보는데 어떤 게 긍정적 대상이고 어떤 게 부정적 대상인지를 찾아보세요. 봅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구나. 야광명월이야. 그러니까 밤에 빛나는 밝은 달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서리적 표현을 보면 어떡하라고? 서리적 표현을 보면 평소문으로 바꿔야 돼. 지금 지난주에, 아니지, 어제지. 어제 이제 고3 애들이 그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야. 뭐 걔네들이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어제 종강하긴 했지만 매주 모의고사를 봤거든. 그럼 이제 알아요? 네. 고3은 이제 어제로서 끝이에요. 그럼 이제 당연히 2주간 그거 준비해야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본다면 보통 어느 때부터 그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3주 전부터는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 이때 말하는 컨디션 관리란 잠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상의 상태로 이게 수능을 그 3학년 때 한 번 보잖아. 1년에 한 번 보는 게 단순히 1년에 한 번 평가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12년간의 학창시절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미가 뭐 때문이겠어? 결국에는 고등학교 진학과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 진학했을 때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 야, 심지어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군대를 못 가. 그런 거니까 초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지. 그 심의전 간의 학창생활을 단 한 번 수능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왜 3주를 얘기하냐면 우리 습관 형성하는 게 있죠. 보통 습관 형성은 얼마와 관련되느냐? 21일과 관련됩니다. 3주. 3주간 꾸준히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가지를 한다면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대.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예요. 3주간 노력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습관 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단군 신화 알지?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잖아.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 만에 도망치는 줄 알아? 21일 만에 도망치립니다. 3주 만이야, 3주. 그러니까 3주를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3주를 버티면 3주를 버티면 3주를 버티면 3주를 버티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도망가는 것까지밖에 얘기 안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100일 돼서 이제 아니지 100일도 되기 전에 곰이 이제 여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한 컨디션 관리는 3주 전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제 보통 한 달을 잡고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3학년이 어제 이제 본 시험에서 또 고전 시가에서 문제를 틀렸는데 뭘 틀렸냐면 서리적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틀렸단 말이야. 서리적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리적 표현을 보면 그거를 평서문으로 바꿔서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대로 된 이해가 된다고.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3학년 때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디테일을. 다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거기 박팽년의 두 번째 줄이에요. 야광, 밤에 밝게 빛나는 밝은 달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그럼 이거 어둡다는 거야, 어둡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밤에도 어둡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첫 번째 줄하고 좀 다른 느낌이네. 첫 번째 줄하고 어떻게 달라? 첫 번째 줄은 까마귀가 눈을 맞아서 어땠어? 띄워지는 듯. 그렇지.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희는 듯 검구나 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달의 경우는 어때? 계속 밝죠. 그렇지. 밤에도 밝다. 그러면 자신의 본성이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야? 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서의 까마귀와 이 달은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대상인 거야. 상태 때문에.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쌤, 근데 첫 줄에 나오는 희는 듯 검문이라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희기도 한 거지. 왜 눈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그럼 변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여기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달이겠어, 까마귀겠어? 달이요. 그렇죠. 달이 되는 거지. 그럼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고, 긍정적 대상이 달이 됐으니까. 가연아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힘들 수 있죠. 심각한 거보다 나은데. 원래 제 목소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얼마나 달콤해. 잠이 막 오잖아? 야, 우리 거기 학원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졸리면 그냥 그 채널 들어가서 하나씩 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아, 이거 홍보예요? 아니, 홍보가 아니라, 야, 근데 채널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처음에는 2명이었는데 지금 30명 넘을걸? 어이없지? 이걸 왜 구독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이걸 왜 구독하지? 나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막 올렸었는데, 너네들한테 그 얘기하는? 야, 지금 400명이 넘어. 올린 마지막 영상이 언제 거냐면 3년 전 영상인데, 아직도 400명이 넘어. 얘네들 왜 그거를 해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구독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구독에 있는 걸 따먹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쨌든. 고3 중에 정시 많아요? 정시? 지금까지 수업하는 애들은 다 정시하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수시도 쓰고. 수식에 있는 준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좀 생각하는 게 어떤 하나에 몰빵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능성이지 확률, 붙을 확률을 높이는 건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될 때 붙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 힘든 거 싫어해. 끝까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제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정시까지 하는 애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학교 분위기마다 달라. 학교 분위기마다 다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은 다 괜찮은 학교니까 분위기가 3학년 때까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직 뭐 2학년 때까지 정말 치고받고 치열하게 여러분들 내신 경쟁할 거예요. 그런데 3학년 때는 공부를 훨씬 안 합니다. 심각하게 안 해. 왜 그러냐면 2년 경험해봤잖아. 그러면 이제 1, 2등급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등급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3, 4등급의 아이들은 자기 등급을 유지할 정도만 합니다. 그럼 4등급 미만의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 당연히 1, 2등급 아이들은 공부는 하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처럼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라 정말 소수만 공부하는 분위기가 일반고에서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신을 유지하기가 조금 수월한 시기가 3학년일 수 있는 거지. 애초에 그 밑에 있는 등급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지를 정해놔야 돼. 3월부터 정해서 하잖아.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월에 나는 정시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정시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이때 말하는 성공은 좋은 대학 아니야. 지금 성적을 유지하면서 그것보다 한 등급 정도 올려서 경기권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나는 여러분 3학년 돼서 보세요. 정시하겠다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그거는 일종의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야. 더 이상 내신으로는 이제 대학 진학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라든지 혹은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려우니까 정시라는 회피책이지. 그러면 사실 거기에 부합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다 놀아. 왜? 자기는 정시 준비할 거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당연히 수능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기에 그냥 놀아. 공부 설렁설렁 하면서. 내신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학원 다녀. 학원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하는데 자기는 어차피 정시할 거니까 대충 안 돼. 그럼 학원 못 하러 다녀. 그 시간에 왜 그걸 하고 있어? 정시 준비를 해야지. 그런 이제 갈림길,
있는 게 현재의 2학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야. 그리고 주변에서 뭘 하든 간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험 대신 치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절대 친구가 내 죽을 때 같이 따라 죽는 친구 없어. 친구는 친구일 뿐인 거고 조금 더 막말로 얘기하면 그냥 타자야. 이 타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형제와 부모도 포함됩니다. 부모는 조금 다를 수 있지. 부모님은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어. 근데 형제는 나 대신에 죽어주지 않아. 형제 간의 우애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정,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3학년 얘기해서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왔네. 야, 이거의 시작은 서리법이었는데 서리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봐봐, 이 서리법으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서리법 꼭 여러분들이 평소음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3쪽입니다. 63쪽. 이나야, 혹시 이거 빨간불 들어오면 얘기해줘. 보여? 가연아? 안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되게 불이 안 보이는. 아, 그래? 여기서도 안 보여. 알겠습니다. 이 빨간불 들어오면 저게 노래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한번 겪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봅니다. 63쪽. 거기 작품에서 양단수에서의 한자를 좀 고쳐야 돼. 단자는 X표 해주세요. 제가 한문 선생이 아니어서 한자까지 잘 쓸 수는 없지만 그 단자가 아니야. 끝단자라고 조금 어려운 단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숫자는 그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아니라 물숫자야. 그 양단수가 뭐냐면 왜 물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 있지? 그걸 양단수라고 합니다. 물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두 갈래로 나아가는 것을 양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야, 수, 물숫자. 그러니까 산에서 물을 봤다 이거야. 그럼 결국 자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 두류산은 지리산을 뜻해요. 지리산. 뭐 지리산, 두류산은 지명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산, 물 나왔으니까 아, 자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계속 두류산 양단수를 얘는 기억하세요. 예전에 옛날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듣고 이제 보니 도화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 우리가 뭐 시조나 그 다음에 가사에서 도화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복숭아꽃이야. 이거 도화는 이제 복숭아꽃이야. 이제 복숭아꽃 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봄. 도화하면 계절적 배경 봄. 두 번째는 무릉도원. 그건 왜요? 왜냐하면 무릉도원이 복숭아 나무가 펼쳐져 있는 곳을 이제 무릉도원이라고 하거든. 그때 도자가 복숭아 도자야. 아 그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도화가 나왔을 때 매번 무릉도원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무릉도원을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화하면 계절적 배경 봄과 그 다음에 무릉도원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무릉도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볼게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 영자가 이제 그림자 영자예요. 산 그림자가 잠겨 있구나. 그럼 이제 물에 산 그림자가 비치는 산의 모습이 비치는 거겠죠?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의 도화를 보고 무릉도원을 떠올리고 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지난번에 한번 우리 관념적 자연이란 말
설명한 적 있지 않았어? 관념적 자연? 자연. 지금 여기에서의 자연을 우리는 관념적 자연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관념은 뭐냐면, 관념은 얘는 이제 추상적인 거. 그 다음에 보통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을 관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연이긴 자연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리산에서 도화를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자연인 거잖아.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떠올려? 그렇지, 무릉도원을 떠올린대. 왜 무릉도원이 관념적 자연인 거냐?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이상세계, 이상향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공간이 아니죠.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그런 거를 이제 바로 관념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 우리가 시조에서 매난국죽송을 봤어. 우리 매난국죽송 보면 뭐 떠올리게 했어? 지조와 절개. 그럼 그때 매난국죽송도 뭐가 되는 거야? 관념적 대상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관념적 자연이라는 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64쪽입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추자는 가을 추자고 강자는 알죠? 그래서 이제 가을 강이야. 가을 강에 밤이 드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이 모두 나온 거지? 네. 물결이 차구나. 낚시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시조나 가사에서 낚시가 나오면 무조건 네,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죠.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야. 그러니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는구나. 고기가 물지 않더라도 이미 낚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무심에다가도 동그라미 별표합니다. 무심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로가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욕심 없음. 두 번째, 무관심. 첫 번째, 욕심 없음. 두 번째, 무관심. 여기에서는 욕심 없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생각을 해보자. 달이 욕심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감정과 그런 생각을 지닐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달빛을 통해서 제 달빛이 욕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건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무심은 바로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고기가 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예, 낚시만으로 자연을 즐기고 있으니까.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오너라. 근데 사실은 화자의 생각에 이 배는 빈배는 아니죠. 화자의 생각에 이 배는 빈배가 아니야. 왜 그럴까? 그렇지. 달빛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거기에 있는 문제는 좀 과제로 하시고,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들을 좀 보시면, 첫 번째 문제들은 용어에 대한 것들이 많아.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쭉 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은 작품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121번, 그 다음에 124번, 그리고 129번, 131번, 이런 문제들 쭉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할 거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 2, 3분 뒤에 그거 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다른 작품들을 설명하고서 1교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몇 번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작품 설. 네,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어. 고사는 어떤 걸 고사하는 고사는 예전에 벌어진 일과 관련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고사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 고사가 나오려면 밑에 설명이 따라야 돼. 우리 보면은 주석 달려서 작품 밑에다가 설명해 주는 경우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사를 이용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런 식의 문제는 내지 않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신에서는 꼭 나옵니다. 왜냐면 내신에서는 다 배우잖아. 쌤 그럼 여기 가을랑 이제는 고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고사와 관련되는 거죠. 고사와 관련된 인물이지.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65쪽에 122번에 있는 작품을 좀 볼게요. 요 이방원의 하여가는 어떤 거랑 짝을 지우는 것이 좋냐면 67쪽입니다. 67쪽에 127번에 3번 선택지 있어. 127번에 3번 선택지. 얘를 이제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심가. 그러니까 우리 일편단심이라는 말을 얘가 처음 쓴 거야. 단심가. 그 다음에 하여가.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정몽주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제 고려의 마지막 신하. 그 다음에 얘는 조선 개국 세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불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시로서 회유하는 거거든. 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면 어떠냐? 지금 자연물도 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하여갑니다.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에다가 물개 표시해주세요. 이때 이가 지시하는 게 바로 드렁치기 되는 거지. 그래, 여기 산에 있는 이 자연물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조선 좀 도와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주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한 것이 단심가예요. 67쪽에 127번에 3번 볼게요. 이 몸이 죽어 100번을 고쳐 죽어 다시 죽어. 이때 고쳐는 다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흰 뼈다귀가 진토 먼지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있든 없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가지 않겠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선주교에서 이제 철퇴를 맞고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 관련되는 게 이 두 작품입니다. 계속해서 66쪽의 다 작품을 볼게요. 국화 나왔네. 다 작품의 국화. 그럼 얘도 모을 가능성이 높겠어? 그렇지. 유교적 이념, 지조와 절개가 되겠고,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대비되는 그 대상들이 뭐가 있냐면 기역하고 니은이 대조가 되는 거야. 기역은 동풍, 3월 나왔으니까 얘는 봄이야. 동풍은 봄바람이란 뜻이에요. 낙목 한천은 낙목이 낙자가 떨어질 낙자인 거니까 나뭇잎이 지고 추울 때입니다. 그래서 국화는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7쪽에 이제 127번 문제에서 나머지 시조들을 좀 봅니다. 첫 번째부터 동기라는 말도 기억하시는데 이때 동기는 동기간이라고 해서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남매 다 이게 동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동기로 세 몸 되어 한 몸 같이 지내다가 그래서 이제 삼형제를 말하는 거죠.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그럼 얘가 가출했겠어?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동생에 대한 그리움. 이 박인노는 조선 후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조선 후기는 뭐랑 뭐를 구분하는 거지? 임진왜란과 병자론인 거지.
그래서 이 아우가 임진왜란 때문에. 그 다음에 황진입니다. 기녀시조인 거니까 얘도 이제 사랑과 이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겠지?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구나. 왜냐?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옆에 주야 밤낮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다 새로운 물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인걸 기억하세요. 인재라는 뜻입니다. 인재. 인재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됐겠지. 그래서 야, 이 새끼들 내 앞에 있을 때는 좋다고 지랄하더니 가고서는 오지도 않네. 이게 그거야. 다음 3번 했고 4번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그럼 결국 얘는 뭘 거부하는 모습인 거야? 그렇지. 늙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야 내가 늙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백발이 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럼 어떻게 써? 네, 늙음을 맞은 거지. 늙음을 거부하려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늙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얘는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작품이에요. 혹은 달관적, 사실 늙는 것을 해학적으로 웃음으로써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어떻게 늙는 걸 웃음으로써 받아들이냐? 그럴 수 없지.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거였으면은 CF가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 광고로 도배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로 볼 수 있냐면 달관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것을 통해서 달관적 태도. 이 달관적 태도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 달관은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한계야.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돈 좋아하고 젊음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자연스럽게 돈 없을 수도 있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야, 당연히 나이 들면 다 늙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안 좋은 거는 일단 체력이 저하가 되는 것과 이게 가장 크지.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은 건 식견이 넓어진다는 거야.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6부터 강사 생활을 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아니구나. 나도 이제 임용 3번 보고 떨어졌으니까. 임용을 삼수하셨네요. 삼수도 아니죠. 포기한 거지. 일단은 졸업 예정자로서 한번 시험 보고 그때는 이제 보통 그래 한번 시험 보자. 그 다음에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한번 그때도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았지. 말로는 열심히 한다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스터디 끝나면 꼭 친구들이랑 모여서 게임방에 갔어. PC방. 우리 일주일간 열심히 했잖아. 우리에게도 보상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 잘 안 되는 날이면 이제 친구끼리 이제 또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코드가 맞으니 노래방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우울한 노래 한 30분 때리면 또 뭐가 생각나? 술 생각나는 거지. 야, 술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하는 거지. 오늘도 고생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거. 그렇게 이제 1년을 보고 3수째. 그래, 3수째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실패를 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삼수를 하지 않은 거구나. 삼수하던 해에 고등학교 때 은사님하고 대학교 때 좀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두 선배에게서 아까 은사님하고 선배에게서 야 학원으로 나와. 근데 은사님이 고등학교 때 학원으로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거든. 저 임용 준비할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람한테 해서 야 너 키워줄 테니까 학원으로 나와. 그래서 이 임용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나와서 여태까지 있는 거죠. 근데 왜 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지? 맞아. 달관 때문에 나온 거구나. 달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20대 때 혹은 30대 때 가르쳤던 거랑 지금 가르친 거랑 보면 지금 훨씬 낫지. 그때도 이제 못한 건 아니까 그때도 막 어땠냐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야, 이 정도면 됐지였거든. 야, 나만큼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끄러운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나이를 먹으면 식견도 넓어지고 관점도 다양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40대보다 50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더라고. 나는 이제 늙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달간한 거지. 난 늙음에 대해서 달간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네. 계속 볼게요. 5번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 푸른 시내도 푸른 물도 절로절로, 저절로, 산 저절로, 물 저절로, 산수, 간.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산수 속에, 산과 물 사이에, 나도 절로. 그러니 얘도 자연친화적 태도가 되겠네. 더군다나 자연 속에서 똑같이 절로 된 거는 물의 물화일체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또한 달간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늙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130번. 130번. 말 없는 청산이요. 태. 모양 없는 유수 흐르는 물이로구나. 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또 이 중에 라고 했으니 얘도 어디에 있어? 자연 속에 있는 거지.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별표합니다. 분별은 걱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 다음 69쪽 나작품입니다. 냇가에 헤어라봐. 헤어락이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거기 있는다. 여기에서 니은다. 이거 고등공부한테 배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느냐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냇가에 헤어락이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고기를 아까 무심 얘기해줬죠? 욕심 없는 혹은 관심 없는 무심한 저 고기를 물고기가 되겠네. 엿보고 무슨 하려는다. 똑같아. 무엇 하려느냐. 그럼 뭐 하는 거겠어? 헤어라기는 새야 새.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마도 한물 같은 물에 있으니 잊은들 어떠리. 지금 헤어라기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지. 야, 쟤 잡아먹으라고 하지 말고 같은 물에 있으니까 쟤 없는 거라고 생각해.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작품입니다. 가노라 삼각산. 삼각산은 북한산을 얘기해요. 각자가 뿔각자인데 이 북한산에 봉우리 3개가 높이 뾰족뾰족 나 있거든.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라고 했으니 이 삼각산하고 한강수는 서울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할까마는 지금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라고 해서 지금 서울을 떠나고 있는데 서울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줄을 통해서 하는 거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할까마는 시절이 매우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얘는 남한산성 병자호란 때문에 병자호란에 패해서 얘는 이제 청나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 이제 올똥말똥하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쉴게요.